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통번역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통번역 기본 과정으로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어의 발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어의 발음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어의 자음 그리고 한국어의 모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어의 자음 보시면 음성과 음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소리는 음성과 음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말이 되겠습니다.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바로 자음과 모음 이것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한국어의 산 발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시옷, 니은. 그래서 우리는 산이라는 발음을 하죠. 자, 영어의 mat라는 걸 한번 볼까요? 영어의 mat, 이건 어떻게 발음이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M-A-T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국어와 영어 보시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음성과 음향, 의사소통을 위해서 인간이 내는 말소리를 바로 음성이라고, 우리가 소리로 내는 말을 음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음향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책상을 한번 탁 쳐볼까요? 그리고 의자를 움직여 보시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죠. 그때 소리가 나는 모든 소리를 자연계의 여러 가지 소리를 음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의사소통을 위해 내는 말소리가 음성이고 다른 것, 그냥 일반적인 소리들은 음향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음과 모음 무엇이 다를까요? 자, 먼저 자음과 모음은 음성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음성학적 차이라는 말은 소리를 낼 때 소리를 내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아까 산이라는 발음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자, 여러분 숨을 한번 쉬어보실까요? 이렇게 숨을 쉬죠. 여러분의 공기가 폐에서부터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산이라는 발음에서 이 앞부분만 발음을 할 수 있을까요? 앞부분만 발음 못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공기가 나와서 아직 못 나가요. 왜? 입을 안 벌렸으니까. 여기서 멈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라고 입을 벌려줘야지만 공기가 나갑니다. 자, 공기가 나가고 싶은데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장애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옷, 그다음에 기역, 비읍 이런 사, 가, 바. 제가 지금 사, 가, 바라고 소리를 냈는데 아라는 모음과 같이 소리가 났죠. 즉 아를 안 해주면 이런 것들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음은 장애를 받는 소리이고요. 자,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오 편하게 소리가 납니다. 공기가 나갈 때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발음을 할 때 방법의 차이, 음성학적 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음울론적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음울론적 차이라는 말은 우리가 언어를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음은
홀로 음절을 구성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혼자 있어요. 혼자 발음 돼요? 안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아, 또는 뭐, 오, 사, 소, 수, 이런 모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살 수 없다. 그것이 자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모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혼자서 괜찮죠? 혼자서 소리가 나죠. 네, 이것이 바로 모음의 특징. 독립적으로 혼자 발음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모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음, 모음, 자모, 모자, 뭐가 생각나세요? 맞아요. 모음은 엄마, 어머니는 혼자서 네, 생활할 수 있어요. 자음, 자, 네, 자식들, 아들, 딸들은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거기서도 용어에서도 그런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어의 자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음의 분류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이 책을 정리하거나 방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막 하세요? 아니죠. 기준이 있어요. 뭐 이제 큰 것부터 하자, 작은 것부터 하자.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음도 나눌 때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분류 기준은 구강이냐 비강이냐. 조금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강, 구는 입입니다. 입으로 바람이 나가는 소리. 여러분이 가라고 할 때 입을 벌리면서 네, 바람이 입으로 나갑니다. 자, 비강은 코예요. 여러분이 나라고 하면 입도 벌리지만 코로도 바람이 나갑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손가락을 코로 한번 대보세요. 나라고 하면 손가락에 코에서 나오는 바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바람이 나가는지 입하고 코로도 나가는지에 따라서 구강음, 비강음이란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음의 분류 기준으로 중요한 것, 이제부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바로 조음 위치와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음 위치는 어디에서 소리가 만들어져요? 라는 말이고요. 조음 방법은 네, 어떻게 소리가 만들어져요? 네, 말 그대로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를 볼게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부분부터 시작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순음, 입술 소리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네, 빠 할 때 입술 어떻게 하세요? 두 입술을 네, 붙였다가 열죠. 두 입술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치조, 치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혀 끝부분, 혀 끝부분에서 소리가 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기 보시면 혀 끝과 윗니 안쪽입니다. 자, 여러분 이가 있죠? 이 바로 뒤쪽에 거기에 혀가 만나요. 거기서 소리가 나는데 한국어는 그 부분에서 대부분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를 소리 내기 위해 준비를 할 때 여러분 혀가 윗니 뒤에 가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따타 사싸 나라,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여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자, 다음으로 경국의 자, 이 부분은 아까 윗니 뒷보다 조금 안쪽에 있어요. 손가락을 넣어 보시면 네,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을 딱딱한 입천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경국에라고 하고 여기서 소리 나는 게 자, 짜, 차 이런 소리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뒤에요. 요거는 손가락을 넣어보면 만져지긴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좀 약간 토하고 싶을 때 그때 손가락을 넣어서 만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뒤에. 거기는 만져보면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부드러운 입천장이다. 연구개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서 나는 소리가 가, 까, 카, 그 다음에 앙 이렇게 받침 소리를 할 때 연구개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에서 바람이 통과하면서 나오는 소리가 하,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와 여기 입술에서 만납니다. 여기서 나는 소리가 바 그리고 빠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여러분 혀가 있는데 이 혀가 여기 윗니 뒷부분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네. 자, 그때 나는 게 바로 다, 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면서 내 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국에는 여러분의 혀가 이렇게 올라가요. 요 부분에 만납니다. 자를 발음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이렇게 하면 혀가 요 윗부분에 가서 만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를 발음하기 위해 준비를 하면 혀가 좀 더 뒤로 가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 혀가 여기에 닿는다고 했죠. 무슨 모양입니까? 맞아요. 기역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발음할 때는 혀가 이 부분에 가서 붙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니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안쪽에 있는 발음의 모양을 보고 한글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음은 여러분 공기가 이렇게 나갈 때 목에서 바람이 나가면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그림이랑 같이 보니까 조금 더 이 소리는 여기서 나는구나 알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좋은 방법에 의한 분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대에 떨림이 있느냐?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K와 G 이게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 발음을 할 때 성대가 떨리지 않고 이거는 좀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은 어떤가 보면 한국의 특성은 세 가지입니다. 보통 소리, 그 다음에 경음, 조금 긴장된 소리, 마지막으로 격음은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음은 바람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을 대고 파 하면 손바닥에 바람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어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음 체계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꼭 외우셔야 해요. 통번역을 하려면 좋은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 표는 꼭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옆으로는 뭐예요?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입술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식은 파열음과 마찰과 파찰로 나누어져서 방식에 따른 거고요. 비음은 무엇입니까? 코로 내는 소리를 비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음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국어의 리을 같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떤 방법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지 꼭 기억하시고 자, 이 표는 이따가 평가하기 문제도 나오니까 반드시 제대로 알고 꼭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아 해보세요. 아, 입모양이 어때요? 그대로 있지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괄호가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발음하죠? 위, 왜, 위 할 때 입이 바뀌는데 맞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모음을 이중 모음처럼 발음을 할 때 입모양이 바뀌는 이중 모음처럼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는 국어 책에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모음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거 입모양을 바꾸지 않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위, 여러분 우 해보세요. 우. 네, 그 상태. 입모양은 우, 발음하지 마시고 우. 그 다음에 발음은 입모양을 우 상태에서 이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입모양을 우로 만들어 놓고요. 네, 이게 단모음 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즘은 뭐 경제 위기라고 해서 입모양을 바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위나 왜 이런 거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죠. 네, 여러분 이번에는 한국어의 모음, 단모음의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아, 우, 이 세 가지 모음을 갖고 있어요. 네, 모든 언어가 한국어에 없는 모음도 있지만 이, 아, 우, 이는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입모양을 생각해 보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눠보시면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입을 안 벌리죠. 입을 안 벌리는 거를 고모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입을 가장 크게 벌려보세요. 자,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아, 맞아요. 그때 나는 소리가 아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을 다시 가만히 있을 때 입술이 어때요? 평평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동그랗게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는요, 우, 맞아요. 그래서 우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는 여러분, 입 속에서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혀가 이렇게 뒤쪽, 입 천장에 닿아 있는데, 그걸 좀 앞으로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이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소리는 나 말을 할 거야. 말을 하려면 좀 특징이 있어야 돼. 라고 해서 등장한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소리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모음들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하고 아가 먼저 있고 그 사이에서 네, 에와 애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아, 우가 기본일 때 중간에 더해지는 소리가 첫 번째로 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 줄여서 어떻게 말해요? 아이, 애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가 있겠죠?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게 나 100원만 줘. 자, 우하고 아와 비슷한 사이에서 귀엽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100원만 줘. 아하고 우를 합쳐서 오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통해서 이와 아가 우가 있고 다른 소리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네, 나머지 모음을 이어서 보면 자, 이하고 아하고 우, 애하고 오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한국어의 특이한 모음이 이런 게 있죠. 이런 모음이 있습니다. 자, 은은요 가끔 외국인 사람들이 발음이 어렵단 말을 해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 자, 우를 한 상태에서 네, 입을 찢어요. 우. 네, 동그라미를 없애요. 그것이 우가 됩니다. 그래서 은은 그렇게 발음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한국어에서 이 은은요
다른 모음을 만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크다, 키가 커, 예쁘다, 예뻐. 네, 그래서 은은 잘 없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또 영어 같은 것 또는 외래어가 들어오면 한국어는 네,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네, STR 한 번에 발음하기가 한국 사람 너무 어려워요. 그때 을을 넣어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가 들어왔을 때 발음하기 어려울 때 들어가는 모음이 으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요. 으보다 턱이 좀 더 내려와요. 네, 턱이 좀 내려서 발음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은 외국어로서 한국어 발음으로는 이중모음으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배우는 한국어 교재에는 외 이중모음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자음도 표가 있었던 것처럼 한국어의 모음도 이렇게 그 단모음 표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혀의 그 앞쪽에서 또는 뒤쪽에서로 전설과 후설로 구분을 하고요. 평순 원수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위에서부터 자, 턱을 더 내려볼게요. 더 내리면 이것도 턱이 조금씩 내려가죠. 그래서 고중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통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음의 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평가학의 문제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중모음까지 살펴볼게요. 아까 입모양이 바뀌는 것이 이중모음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어에서 이중모음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표기상 하나의 단어다. 자, 영어는 네, 두 가지 표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야, 와 이런 거 할 때 어떠세요? 요거랑 보통 두 개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음의 길이도 야, 와, 카우처럼 길지 않아요. 그래서 단모음과 마찬가지로 네, 한 번에 네, 하나의 길이로 발음을 해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모음과 비슷한 이중모음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우모음과 비슷한 이중모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특이한 이중모음이 네, 이렇게 의라는 발음이 한국어에서 조금 특이해서 이 의라는 발음은 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자, 그 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의의 발음을 보시면 한국어 이중모음 의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음이 납니다. 첫 번째, 의로 시작하는 말은요. 의사, 의미처럼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둘째 음절, 뒤로 갔어요. 자, 그때는 어떻습니까? 주의하세요 할 때 주의라고 발음할 수 있고 주의하세요 발음해도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의를 베풀다라고 할 때도 호의라고 발음하지만 호이라고 발음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조사, 나의 책, 나의 친구 할 때는 나의 친구 발음해도 되지만 조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나의 라고 발음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의 이거는 과연
발음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나 될까? 한번 옆에 계신 친구분들이나 함께 수업을 듣는 분들과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 라고 함께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이제 좀 알 것 같죠? 자, 그러면 배운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보는 건데요. 아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저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지? 어떤 소리가 들어가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평가하기까지 잘 풀어보셨나요? 다들 다 100점 맞으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자음은 어떻게 나눈다? 네,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으로 나눈다. 그 표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모음은 어떻죠?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어지고 그 모음의 분류,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 그리고 혀의 높이에 따라서 구분되는 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까지 우리 같이 해봤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좋은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발음 체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